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값을 어떻게 저장할까요? 저장된 값의 변경이 가능한 것은 변수로 저장하고 변경되지 않는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즉 저장된 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상수로 저장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한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도 달라지므로 변수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변수 자료형에는 정수형, 부동 소수점형, 문자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변수와 자료형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장된 값을 변경 가능한 그러한 공간에 프로그램 값들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변경이 가능하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가 이제 상수가 될 거고 컨스탄트 밸류가 될 테고, 그래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을 끄면, 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데이터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이제 램의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려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USB 드라이브나 SS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야 데이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변수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 전원을 끄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다. 물론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 지구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담아두는 상자, 그릇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상자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이제 변수 이름이라고 그러고, 그 상자 자체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이 상자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이제 메인 메모리, 이제 보통 램이죠, 그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변수의 이름이 부여되고, 이 변수 이름을 사용하여 메인 메모리, 이거를 쭉 살피면 어떤 0부터 0000부터 FF 값의 주소를 가진 어떤 메모리 영역에서 이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변수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저번 시간에 봤던 이제 스캔F 언더바 S에서 이제 앰퍼센드 변수명을 쓰는 것들이 앰퍼센드 변수명을 붙이면 주소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메모리 액세스하는 방법은 이제 변수 이름을 갖고 액세스하거나 주소를 갖고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나중에 포인터를 배울 때 자세히 주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어떤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상수를 선언해서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원주율 파이, 이거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단지 수점 2자리까지 쓰느냐, 3.14, 1592까지 쓰느냐, 10자리까지 쓰느냐, 20자리까지 쓰느냐가 이제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바뀌는 값이 아닙니다, 원주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경되지 않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의 예를 들면 이제 원주율 파이가 있을 거고,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변경되지 않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값이 변경됐을 때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을
달러를 입력하면 이제 환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 환율은 프로그램 내에서 변경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환율은 하루는 유지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상수는 이제 값이 변경되지 않는 그러한 값들을 상수, 이제 컨스턴트로 선언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뭐 다르게 얘기하면 데이터 타입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료형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선언하고 그 종류를 나눠놓은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문자 또는 문자열, 이런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정수냐 실수냐 문자열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이제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를 비교하면 실수는 소수점 이하의 값들을 소수점 이하의 값들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수보다는 큰 공간이 필요하고, 문자열이나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문자열이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이제 정수형, 부동 소수점형, 그다음 문자형이 있죠. 사람 이름 아니죠. 정수형 뭐 아닙니다. 인테저 타입이고, 플로팅 포인트 타입, 이제 캐릭터 타입, 스트링, 이걸 배열로 선언하면 스트링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같은 경우는 쇼트, 인테저, 롱. 그래서 이제 3가지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 소수점형은 이제 플루트, 더블, 롱 더블이 있고 캐릭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보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변수나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연산자가 됩니다. 이 예제는 샵의 이제 스탠다드 AFX의 메인 함수 시작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끝나고요. 그리고 X를 이제 정수형으로 넣어서 X에 대한 크기, 캐릭터, 인테저 크기, 쇼트 타입 크기, 롱 타입 크기, 플로트 타입 크기, 더블형을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데시말로 10진 정수로 몇 바이트인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고, 요 자리에 요 값이 들어가고, 역/n은 줄바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정수형은 이제 4바이트, 캐릭터 타입은 1바이트, 그 다음에 인테저 타입 4바이트, 쇼 타입 2바이트, 그 다음에 롱 타입은 4바이트, 실수형, 플로트 타입은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형은 이제 8바이트. 그래서 각 정수형이나 실수형 또는 문자형에 이 몇 바이트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예제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변수는 모든 변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장명이라고 그러죠.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규칙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수 이름 또는 함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C 언어에서 얘기한 장명 규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변수 이름은 영어 문자나 숫자나 언더바, 밑줄 문자로 이루어지고, 중간에 스페이스,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백 안 되고,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영문자나 언더바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문자하고 C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들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소문자로 쓴 인덱스와
첫 글자가 대문자인 인덱스와 전부 다 대문자인 인덱스는 서로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한국어는 이제 대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보통 구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되기 때문에 항상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기억해야 되고, 변수의 첫 글자가 이제 숫자가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언더바 쓸 수 있다. 그리고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지을 수 없다. 거기서 그 특수문자에서 이제 언더바는 빠지게 되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키워드 예약어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는 컴파일러가 이 용어는 이렇다라고 결정해 놓고 쓰는 그런 예약어가 한 32개 정도가 있고, 그 이제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더 많아지거나 더 줄어들거나 하지만 예약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약어들과 똑같은, 이런 키워드들과 똑같은 변수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함수 이름도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return 있었었고요. 반환하는 글자, 그 다음에 int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플로트,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었죠? 사이즈 오브 우리 한번 써봤고, 이제 보이드 써봤고, 쇼트 타입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롱 타입 얘기했고, 플로트 더블 얘기했었죠. 그리고 캐릭터 타입, 그리고 컨스탄트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예약어들은 이런 예약어들이랑 똑같은 것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트럭처는 이제 구조체에 관련된 예약어고요. 브레이크문은 이제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거고, else는 if else 문에 사용되는 거고, 스위치문은 조건문에 if else 또는 스위치문 쓸 수 있고요. 스위치문에 들어가는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 쓸 수 있고요. 타입 디파인 하는 데 쓸 수 있고, 스태틱하고 익스터른 에서 이제 전역 변수 쓸 때, 그리고 공용체 쓸 때, 부호 없는 unsigned integer, 뭐 그냥 signed integer 쓸 수 있고요. 조건문에서 continue, 반복문에서 for, 그 다음에 signed, unsigned 있었었고요. 디폴트문, 이제 고울트문, 볼레타일문, 그 다음에 do, while문의 do, 그 다음에 if문,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 static, extern, 그리고 반복문에서 while, 그리고 auto. 이러한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는 키워드가 예약되어 있고, 이 예약어는 변수명 또는 함수명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언더바를 붙이거나 앞뒤로 언더바를 붙이거나 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변수 이름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통 I, J, K, 뭐 X, Y, Z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쓸 수 있지만, 좋은 변수 이름은 그 변수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반복이라고 그러면 BAN, BOK, 뭐 그래서 한글 이름을 영어로 그냥 바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 의미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뱅크 어카운트라고 그러면 언더바로 연결하거나, 첫 의미를 대문자로 쓰고 요 첫 글자들을 언더바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첫 글자들을 대문자로 써서 그 의미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써보니까 언더바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를 밑줄을 연결해서 그 변수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변수 선언과 그 변수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먼저 쓰고 그 변수 이름을 쓰는 것이 이제 보통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정수형은 int, 변수 이름, 실수형은 더블 또는 플로트 하고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 선언할 때도 항상 세미클론을 꼭 써야 된다. 세미클론으로 종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세미클론을 안 쓰게 되면 예약어들이 컴파일러가 인식할 때 이 예약어 캐릭터와 인테저와 더블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세미클론 꼭 써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초기화가 중요한데, 초기화가 가지는 의미는 변수를 만들면 그거는 얘는 이제 캐릭터형으로 선언하면 여기 문자가 들어가겠네. 정수형으로 선언하면 정수가 들어가겠네. 실수형으로 선언하면 실수가 들어가겠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초기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에 따라서 전역 변수이면 기본적으로 0으로 디폴트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 항상 모든 변수가 선언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대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변수 선언하고 나서 equal하고 어떤 초기값을 적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변수 뒤에 이제 equal을 붙이고 초기값을 적는데, 이 equal은 이제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0의 값을 sum에 대입하고 a를 이제 c 변수에 대입하고 4.0을 rate 실수형 변수에 이제 대입하는 이런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 값을 넣어주는 것을 이제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의 선언 어디다 선언하는 게 좋을까? 항상 시작 부분에 이제 선언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변수는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sum은 x 플러스 y가 있고 앞에 이제 int x, int y, 그리고 int sum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이 연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산 뒤에 오면 컴파일러는 sum x 플러스 y를 해서 sum에 대입하라 라는 변수값을 찾는데 그 변수값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이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 그 변수가 사용되기 전에 미리 선언하고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함수 시작 부분에 그 변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시작 부분에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러가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지만 좀 살펴보면, 대입 연산자 equal을 사용해서 이제 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변수 값은 항상 언제든지 이제 변수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64비트 뭐 CPU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C에서도 이제 64비트 정수형을 지원을 하죠. 이 자료형은 이제 롱롱 타입,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쇼트, 그 다음에 인테저, 그 다음에 롱 인테저, 그 다음에 롱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찾아봐야 돼요. 컴파일러에 따라서 롱롱 타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요즘은 이제 64비트 정수형, 64비트면 이제 8바이트 정수형을 지원하는 컴파일러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는 각 이제 종류에 따라서 3가지와 또 2가지 더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이제 쇼트형, 2바이트를 쓰는 쇼트형, 그 다음에 4바이트를 쓰는 인테저형, 그 다음에 또 4바이트를 쓰는 이제 롱 인테저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사인드하고 언사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호 비트는 1비트니까 보통 이제
숏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가 있으면 이제 15비트가 이제 숫자 표현하는 데 쓰고 1비트가 이제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데,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면 16비트 전부를 쓰게 돼서 부호 있는 것보다 사인드보다 부호 없는 것들이 한 1비트, 한 2배 정도 더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쇼트형은 이제 16비트, 인테저형은 32비트, 롱 인테저도 32비트.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개, 이렇게 2개 해서 총 6가지의 정수형 변수가 있겠죠. 그걸 쭉 살펴보면 부호가 있는 것들, short, integer, long, 그 다음에 unsigned short, unsigned integer, unsigned long.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저 타입을 쓰면 이제 음수부터 양수까지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short integer는 32,000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저나 롱 인테저도 21억 값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호가 없으면 그거의 2배니까 쇼트형도 보면 32,000원이니까 65,00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언사이드 인테저나 언사인드 롱도 이제 21억이었으니까 42억보다 더 큰 값이, 프로그램 내에서 42억보다 더 큰 값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값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샵 인클루드에서 스탠다드 AFX,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시작하고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선언할 때 쇼트형, 인테저형, 롱형, 그리고 롱 라지 밸류, 롱형으로, 그러니까 이어, 세일, 토탈 세일. 그러면 10년 동안 3개 10년 동안 이제 20억을 팔았다. 그러면 전체 판매량은 얼마 되는가? 그래서 2개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표시하는 거는 데시말로 표시하는 거고, 줄바꿈 문자 들어갔고, 출력은 프린트F문을 사용해서 토탈 세일, 이제 곱셈연산 한 것들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턴값. 그러니까 100만, 1000만억, 2억, 1년에 2억씩 10년 팔았으면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수형 상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수형 상수는 이제 어떤 숫자를 갖고 이제 상수를 쓰는 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형 상수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인테저형으로 강조되고요. 그래서 인테저 21억에 마이너스 21억에서 이제 플러스 21억 범위를 넘는 정수형 상수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제 롱 타입으로 이제 취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롱으로도 안 된다면 언사인드 롱으로, 양수일 때는 언사인드 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상수값을 처리할 때 가능한 자료형 중에서 이제 작은 자료형, 그러니까 메모리를 아껴야 되니까 가능한 작은 자료형을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선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